자, 여러분 교재 293쪽이 되겠습니다. 자, 293쪽에 66번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번 문제 계산 문제인데 다음과 같은 임대주택 사업의 세후 현금 수지인데 순영업소득부터 주어졌죠. 자, 이 순영업소득이 얼마냐 하면 1억 4천만 원이 되겠죠. 자, 1억 우리가 4천만 원이 순영업소득이 주어졌는데 여기에 뭐를 빼죠? 부채 서비스액을 빼주죠. 자,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가 나왔다? 거기에 연간의 동그라미, 연간 융자 할부금에 연간의 동그라미, 연간 융자 월부금, 연간 융자 월부금이 바로 부채 서비스액인데 얼마죠? 9천만 원이에요. 자, 거기 연간 융자 월부금이 부채 서비스액, 연간 부채 서비스액 9천만 원을 빼줬더니 우리가 세전 현금 흐름이 5천만 원이다 이런 얘기죠. 세전 현금 흐름에서 뭐를 빼줘야죠? 영업소득세를 공제해야 세후 현금 흐름을 구할 수 있다. 자, 이때 세후 현금 흐름을 구할 수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순영업소득에서 순영업소득 1억 4천만 원이죠. 1억 4천만 원에서 소득세를 구해야겠죠. 자, 대체 충당금은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대체 충당금이 없으니까 제로죠. 자,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게 두 가지가 나오죠. 이자 지급액. 자, 이자 지급액은 얼마가 나온? 융자 이자가 7천만 원이 나왔어요. 자, 7천만 원이 나왔고 부동산 자체의 감가상각비, 감가상각액이 1천만 원이 주어졌어요. 자, 요걸 빼줬더니 얼마가 나온다? 과세 소득. 과세 소득이 6천만 원이 나온다. 과세 소득 6천만 원이 나오죠. 자, 6천만 원에 영업소득세율 30% 0.3을 곱해줬더니 영업에 따르는 우리가 소득세가 얼마? 1,800만 원이 나오죠. 자, 1,800만 원이 영업소득세입니다. 1,800만 원이 영업소득세를 공제해줬더니 세후 현금 흐름은 3,200만 원이 나온다. 3,200만 원. 자, 이런 흐름이 나오죠. 따라서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유형의 문제, 여러분 67번도 이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68번 문제로 갑니다. 사무용 빌딩의 현금 흐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들은 것. 영업의 현금 흐름 중 가능 총소득은 항상 순영업소득보다 크죠. 왜? 이 영업 경비는 항상 지출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1번 맞고 2번 세전 현금 흐름은 세전이니까 소득세가 감안되지 않은 현금 흐름이 되죠. 매도 가액과 순매도액의 차이는 우리가 매도 경비가 됩니다. 맞는 질문. 영업소득세, 이 소득세가 면세된다. 이게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세전현금 흐름과 세후 현금 흐름은 같아요. 영업소득세가 면제되면 세전, 세후는 같습니다. 4번 정답.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의 차액은 부채 서비스액인 원리금 상환액이 되죠. 자, 4번 정답이 되겠고 69번 오피스 빌딩의 현금 흐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세전 매각 현금 흐름은 세전 지분 복귀액인데 세전 매각 현금 흐름 세전 지분 복귀액에 미상환 대출 잔액, 미상환 저당 잔금을 합산하면 순매도액이 됩니다. 1번 맞고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보다 크기가 작은 것이 일반적이죠. 왜?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공제한 것이 순영업소득이니까 세전 현금 흐름과 세후 현금 흐름의 차액은 영업소득세가 되겠고 타인 자금을 동원하지 않는다면은 순영업소득은
타인자금을 동원하지 않으면 부채 서비스액이 제로니까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 흐름은 같을 수 있습니다. 5번 정답인데 유효 총소득은 반드시 가능 총소득보다 작아야 된다 하니까 틀렸죠. 왜냐? 기타 소득이 있기 때문에 공실 및 불량부채를 공제하고 기타 소득을 더해준 것이 유효 총소득이기 때문에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보다 같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5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70번 문제는 또 우리가 중요한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 예정 부동산의 향후 1년 동안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다. 연간 세후 현금 흐름을 구하는데 단위 면적당 월 임대료, 월에 동그라미 월 임대료가 주어지니까 연간 임대료 고축에서는 또 12개월 곱해주니까 얼마죠? 24만 원이 되겠죠. 자, 연간 임대료는 24만 원이 주어졌다. 자, 24만 원이 주어졌는데 임대 면적은 100제곱미터다. 그러면 2,400만 원이 되겠죠. 2,400만 원이 가능 총소득이 됩니다. 자, 공실 손실 상당액은 2,400만 원의 임대료의 몇 프로? 10%가 되겠죠. 10%. 그럼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0만 원. 240만 원이 되겠죠. 이걸 공제해 주면은 2,160만 원이 되겠죠. 이게 유효 총소득이 되겠죠. 자, 유효 총소득인데 영업경비는 2,160만 원에 몇 프로? 30%가 되겠죠. 30%. 30%는 0.3이 되니까 우리가 0.3을 우리가 해줬더니 648만 원. 자, 648만 원이 우리가 영업경비가 되겠죠. 그러면 순 영업소득은 2,160만 원에서 648만 원을 공제해 줬더니 우리가 12만 원. 자, 1,512만 원이 우리가 바로 순영업소득이죠. 자, 부채 서비스액은 우리가 600만 원이 부채 서비스액을 공제를 해주면은 세전 현금 흐름은 912만 원이 세전 현금 흐름이고 영업소득세는 세전 현금 흐름 912만 원의 몇 프로? 우리가 20%다. 20%, 0.2. 20% 0.1을 곱해주면 182만 4천 원. 182만 4천 원을 빼줬더니 세후 현금 흐름은 얼마냐? 자, 912만 원에 182만 4천 원을 빼줬더니 우리가 729만 6천 원. 729만 6천 원이 우리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죠. 따라서 3번 정답인데, 그래서 여러분 흐름이죠.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 흐름, 세후 현금 흐름에 나오는 공식, 영업의 현금 흐름의 계산 공식을 이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1번 문제로 갑니다. 자, 소득세인데, 자, 세전 현금 흐름. 자, 세전 현금 흐름이 세전 현금 흐름으로부터 출발하죠. 자,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우리 대체 우리 충당금이 얼마? 350만 원이 주어졌고, 그리고 원금 상환액, 세전 현금 흐름인데 이자 지급액은 세액 공제되니까 관련 없는데 원금 상환에는 세액 공제되지 않죠. 왜? 원금 상환한 만큼 기간 말에 자기 자본이 증가니까 세액 공제되지 않습니다. 원금 상환에 400만 원이 나오죠. 자, 여기에 대해서 감가상각액은 세액 공제가 되죠. 감가상각비는 우리는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한데 얼마? 25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4,750에서 250을 뺀 과세 소득은 4,500만 원이 되겠죠. 4,500만 원에
세율을 곱해준대. 영업소득세율 20%를 곱해주면은 얼마? 영업소득세는 900만 원이 되겠죠. 자, 영업소득세는 900만 원이 되겠다. 따라서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72번 문제로 가죠. 자, 부동산을 우리가 처분 시에 이 처분에 따른 차익이 투자자에게 되돌아가는 몫을 우리는 이 지분 복객인데, 이 지분 복객 계산할 때 이 매도 가격, 자, 매도 가격에 있어서 우리는 매도 경비를 공제하죠. 매도 경비 또는 매도 비용을 공제를 해주면은 순 매도액이 나오죠. 자, 순 매도액에서 처분 시에 돈 못 갚은 돈은 다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 상환 저당 잔금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미 상환 저당 잔금을 빼주면은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기 전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목, 세전 지분 복귀액을 구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르는 자본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죠. 자본 이득세를 양도소득세인데 이걸 납부하게 되면은 세후 지분 복귀액이다. 자,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매도 가능 금액이 얼마냐? 10억 원이죠. 자, 매도 가능 금액이 10억 원에서, 자, 우선 비용 명세서를 봤더니 중개수수료, 매각 광고료는 1,000만 원, 1,000만 원 합쳐서 2,000만 원이 우리가 매도 경비죠. 공제를 해줬더니 순 매도액은 얼마? 9억 8천만 원이 되겠죠. 9억 8천만 원이 순 매도액인데, 자, 미상환 저당 잔금은 대출금에서 중도 상환 시에 잔금 비율을 곱해주면 되는데, 자, 대출금은 최초 융자액 4억에서 우리는 잔금 비율은 60%죠. 최종 상환 비율이 40%니까 그럼 4억에 대출금 최초 융자액의 잔금 비율, 상환 비율이 40%니까 잔금 비율은 60%. 2억 4천만 원이죠. 2억 4천만 원을 공제를 해주면 2억 4천이니까 7억 4천만 원이죠. 7억 4천만 원이 전 지분 복귀액 7억 4천만 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3번 문제로 가시면은 다음 현금 흐름 추계 과정 순서로 오는 것, A는 유효 총소득에서 뭐를 뺐죠? 우리 영업 경비를 빼겠죠. 그리고 B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야 되겠고, 자, C는 순매도액에서 뭐를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고, D 세전 지분복귀에서 자본이득세를 빼야 세후 지분복귀 구하죠.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수식을 이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4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부동산 투자 분석을 위한 기간 말 세후 지분복귀액을 구하는데, 자, 매각 예정 금액이 얼마죠? 100억 원. 자, 매각 예정 금액은 100억 원에서 매각 소요되는 경비는 100억 원에서 5%다. 자, 100억 원에서 5%인 얼마? 5억이다. 5억을 빼줬더니 순매도액은 95억 원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초 융자액은 얼마? 50억. 기초 융자액은 대출금 50억에서 잔금 비율 54%, 0.54를 곱해줬더니 27억이죠. 자, 27억 원이 되니까 68억 원? 68억 원이 우리가 세전 지분복귀에다가 자본이득세 12억 원을
자본이득세를 빼줬더니 세후 지분 복귀액은 56억 원이 정답이 되겠죠. 56억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56억 원. 자, 7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타당성 분석 방법 중 할인기법의 밑줄. 할인기법으로 옳은 것은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현가회수기간법, 기억, 니은, 디귿이 오르죠. 3번이 정답이고 회계적 수익률법은 화폐의 할인기법이 아니라 비할인기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의 포인트는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느냐. 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느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을 할인기법,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은 할인기법이다. 자, 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비할인기법. 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은 우선 할인 현금 흐름법이죠. 자, 할인 현금 흐름법에다가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한 다음에 현재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현가 회수 기간이죠.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기 때문에 이건 할인기법을 속하는 거죠. 17회, 19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그럼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서는 정통적 분석기법, 정통적 분석기법인 단순 회수기간법에 있어서, 그리고 이게 회계적 이익률법. 자, 회계적 이익률법 또는 회계적 수익률법은 주의해야겠죠. 여러분이 회계적 이익률법 또는 회계적 수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 어림세법, 그리고 비율 분석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75번 문제 우리가 해결됐고 7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을 이것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해서 투자 분석하는 방법 1번 개념이고, 장래 현금 흐름의 예측은 대상 부동산의 과거 및 현재의 자료와 비교 부동산의 시장 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미래 예측 기법을 사용해서 이루어집니다. 현금 흐름 추계에서는 부동산 운영으로 인한 영업 소득뿐만 아니라 처분 시의 지분 복귀액도 포함을 하고 있죠.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은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투자 분석을 하는 방법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시면은 순현재가치법, 그리고 수익성 지수법, 우리가 내부 수익률법이 대표적이죠. 자, 그리고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서 사용되는 요구 수익률에는 요것 등이 있다. 틀렸죠? 여러분,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은 순현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은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고, 내부 수익률법은 할인율로서 내부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정답. 자, 그래서 항상 잘 기억해 두시고 77번 문제로 갑니다. 순현가법과 내부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순현가법의 개념이 나오죠.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세후 소득,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은 세후 소득 기준점, 세후 소득의 현재 가치의 합과 처음에 투자 비용으로 지출한 지분의 현재 가치의 합을 서로 비교하는 걸 말하죠. 개념 맞습니다. 투자자는 순현가가 0보다 크면은 투자를 채택하고 순현가가 0보다 작으면 투자를 기각하죠. 그래서 순현재 가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건데 이게 0보다 크냐 작냐. 자, 투자를 0보다 크면은 돈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현재 투자 금액보다 많기 때문에 투자를 채택하고 0보다 작으면 투자를 기각을 하죠. 항상 0을 기준, 순현재 가치는 0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1이 아니라는 거, 0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내부 수익률은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로서 개념이 틀렸죠. 자, 내부 수익률법은 이 내부 수익률 개념이 우선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를 하죠.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이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자, 이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현재 투자 금액인데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인데 항상 투자의 판단 시점은 현재 가치에서 판단한다.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서로 같게 만들고 순현재 가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거니까 두 개가 같으니까 0이죠.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하죠. 3번 정답. 순현가법은 할인율로서 자,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우리는 할인율로서 순현재 가치법이나 수익성 지수법은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고 내부 수익률법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우리는 어떻게 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로서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할인율로서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그래서 4번 맞는 질문 5번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자, 이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인데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투자를 채택을 하고 그 반대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투자 판단 기준이죠. 자, 78번 문제로 갑니다. 순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내부 수익률은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어요. 2개 이상의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고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허수, I라는 허수가 존재할 수도 있다. 1번 맞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재투자율로서 내부 수익률, 시장 이자율인 요구 수익률이 아니라 내부 수익률이 사용됩니다. 2번 정답. 순현가와 내부 수익률이 다른 경우에 내부 수익률법으로 투자 결정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부의 극대화를 가져온다고 할 수 없죠. 왜냐? 가치 가산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죠. 자, A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과 B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 여기에 10%인데 여기에 20% 하면 30%가 되는 것이 아니죠. A와 B의 투자의 내부 수익률을 대주면 30%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가치 가산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죠. 가치 가산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3번 맞고 4번 순현가법에서 재투자율은 요구 수익률이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순현가법에 의한 투자에 대한 평가가
내부 수익률법에 의한 투자에 대한 평가보다 우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죠. 여러 가지 면에서. 자,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79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일한 현금 흐름의 투자 아니라 하더라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이 요구 수익률은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에 따라 순현가도 달라지겠죠. 왜냐하면은 순현가는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에서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를 뺀 건데, 문제는 항상 투자의 판단 시점은 현재란 걸 염두에 두고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요구 수익인데, 요구 수익으로 투자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순현가도 달라질 수 있죠. 맞는 질문. 투자 규모, 금액의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 어느 한 투자를 선택하면 나머지 투자는 배제시키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의 경우 순현재 가치법과 수익성 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 투자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순현재 가치법은 가치의 가산 원리가 적용되나 내부 수익률법은 적용되지 않죠. 자, A 투자 안에 순현가가 1억이다. B 투자 안에 순현가가 2억이다. 더해주면 A와 B에 함께 투자했을 경우에 순현가가 3억이 되죠. 그래서 가치 가산의 원리가 성립합니다. 가치 가산의 원리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항상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시켜준다. 항상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시켜주는 방법이다. 자, 4번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서 순현재 가치법보다 내부 수익률법이 더 합리적 하니까 틀렸죠. 내부 수익률은 재투자율로서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은 경우에도 내부 수익률을 적용하는 점에서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4번 정답.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0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순현재 가치는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에서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차감 뺀 금액을 말하죠. 개념 맞고, 내부 수익률은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와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서로 같게 하는 할인율. 개념 맞습니다. 회수기간법은 투자 안 중에서 회수기간이 가장 짧은 가장 단기 밑줄 단기 투자를 선택하는 방법 맞고, 순현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은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투자 분석을 하는 방법으로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 해당합니다. 순현재 가치가 1이 아니라 0이죠. 0. 어떻게 돼? 1보다 작은 경우 하면 안 되고 0보다 작은 경우,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은 경우는 투자하지 않는다. 1이 아니라 0이라는 거. 0. 자, 순현재 가치법은 항상 0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정답. 자, 303페이지로 갑니다. 81번 문제. 자, 틀린 것. 수익성 지수는 투자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이걸로 나눈 비율. 1번이 틀렸죠. 개념이 또 틀렸는데, 자, 이 수익성 지수의 개념을 우선 또 보는데, 수익성 지수는 PI라고 하죠.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돈이 들어온 거죠. 분모 분자를 잘 봐야 됩니다. 분모 분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 것을 말하는데, 분모 분자로 주어질 때는 1을 기준으로,
분모 분자로 줄 땐 1을 기준 0이 아니라는 것. 1보다 크면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보다 크니까 투자를 채택하고 1보다 작을 때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번 정답. 회계적 이익률법에서는 상호 배타적 투자일 경우에 목표로 하는 이익률보다 큰 투자한 중에서 회계적 이익률이 가장 큰 투자를 선택한다. 가장 큰 걸 선택하고 나머지는 배제시키죠. 가장 큰이 포인트 맞고, 순현가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으로서 순현가가 0보다 작으면 투자를 기각을 하고, 내부 수익률은 투자의 수익성. 자,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누는데 서로 같으니까 1.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4번 맞고, 회수기간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회수기간이 더 짧은 밑줄. 투자를 선택한 투자 결정 방법. 더 짧은이 포인트. 맞는 지문이죠.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흐름을 잘 우선 확인을 해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83번 문제로 갑니다. 자, 83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투자 대상 부동산이 장래 3년 동안은 매년 1억 원씩. 자, 현재 주어졌죠. 1년, 2년, 3년 동안은 매년 1억 원씩. 1억 원씩. 그 후 2년, 4년, 5년, 그 후 2년 동안은 2억 원씩 현금 흐름이 예측될 경우 현금 유입의 현가는 얼마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구해야겠죠. 자, 요 1억, 요 세 가지는 요걸 더해 줘야겠죠. 더해 준 것을 뭐죠? 그래서 현금 유입에 있어서 미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는 1억 원. 1억 원이 매년 동일한 금액 1억 원이 현재 일시불로 환원한 금액을 구해주는 개수. 뭐를 이용한다?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하죠.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하죠. 3년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연금의 현가계수 10% 몇 년? 3년을 이용을 해야겠죠. 3년. 요 값이 얼마가 나왔죠? 지금 2.48이 나왔어요. 여기 2.48을 곱해주죠. 2억 4,800만 원이 되겠죠. 요 두 개 곱해주면. 거기다가 요 두 개를 또 어떻게 해야 돼? 요 두 개를 요 3년 여기로 와야겠지. 요 두 개가 같으니까 여기 일시불로 3년 여기 일시불로 만들어주고 이것을 현재 이렇게 와야겠지. 예? 자, 그래서 얼마? 요거는 2억 원이 일시불의 현가계수, 일시불의 현가계수 10% 몇 년?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을 할까 먼저? 연금의 현가계수 10% 2년이죠. 자, 동일한 금액 2억이 여기 시점에서 얼마냐? 요 시점 3년 요 시점 얼마냐? 여기다가 그럼 이 금액을 그럼 또 이 금액 구해준 이 금액이죠. 이 구해준 이 금액을 현재 얼마냐? 일시불의 현가계수 3년을 곱해주면 되죠. 10% 3년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73 여기에 1.73에다가 또 얼마? 0.7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2번 5억 750만 원이 우선 나오게 되겠죠.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흐름을 한번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자, 다음은 우리가 84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84번이나 5번이나 같은 유형인데, 자, 8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와 같은 투자 사업들이 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사업 기간이 1년이고 사업 초기 1월 1일에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사업 말기 12월 31일에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고 한다. 할인율이 연 7%로 갈 때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항상 이렇게 표가 주어지죠. 자,
자, 표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우리 보통 하면 이렇게 4개가 보통 나오대요. 자, 이렇게 A, B, C, D인데, 초기 현금 지출 I가 나왔어요. 얼마? 3천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초기 현금 지출이 나오고, 그리고 말기 현금 유입이 나왔어요. 자, 말기 현금 유입이 나오는데 항상 우리 계산을 할 때는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포인트. 요걸 잘 구해야 된다. 요 금액. 뭐죠? 바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요걸 잘 구해야 된다. 자, PV,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는 말기 현금 유입, 말기 12월 30일에 현금 유입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데 7%인데 1년이죠? 1년이니까 1.07로 나눠주면 되죠. 자, 7,490만 원을 1.07로 나눠주면 7천만 원. 2,675만 원을 1.07로 나눠주면 2,500만 원. 자, 3,210만 원을 1.07로 나눠주면 3천만 원. 그리고 이 4,815만 원을 1.07로 나눠주면 4,500만 원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순 현재 가치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거죠. 자, 그리고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눠준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빼준 거 얼마죠? 자, PV에서 I를 빼면은 4천만 원, 2,500에서 1,000을 빼면 1,500, 3,000에서 1,500 빼면 1,500, 4,500에서 1,500 빼면 3,000. 자, 요거죠? PV를 I로 3분의 7, 3분의 7이니까 2.33. 자, 2,500을 1,000을 나누면 2.5, 3,000을 1,500 나눠주면 2, 4,500, 1,500 나눠주면 3이죠. 자, 1번. B와 C의 순현가는 1,500만 원으로 갔습니다.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것은 얼마? D, 3인 D고, 순현재 가치가 가장 큰 건 A가 되겠고,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건 2인 C가 되죠. A의 순현가는 D 순현가가 2배가 되면 6천만 원 되죠. 안 되니까 5번이 틀린 지문. 이렇게 표를 이용한 우리가 계산 문제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84번 풀리면 85번 당연히 우리가 풀겠죠. 자, 86번 문제로 갑니다. 내부 수익률로 오른 것은 내부 수익률 개념 바로 요 세 가지.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출 현가 일치시켜주는 할인율, 순현가가 0, 수익성 지수 1이 되게 하는 율 다 맞죠?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85번 문제를 보면은 87번이죠. 자, 87번 문제를 보시면은 현재 100억 원을 투자했다. I. 현재 1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투자한 금액 100억 원. 1기 후부터 매기 11기. 현재 100억을 투자했는데 1기, 2기 이렇게 쭉 무한히 가겠죠. 그래서 매기 15억 원씩의 수입이 영구히 발생된다. 영구히 밑줄, 영구히가 포인트. 매기 할인율이 10%인 경우 투자의 순현재 가치는 얼마냐? 자,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가는 얼마죠? 현금 유입의 현가는 15억이 전부 이렇게 현재 가치로 오죠. 그러면 얼마? 15억이 현재 가치로 올 때 할인율 10%죠. 영구히 발생할 때는 할인율 10%, 150억 원이 되겠죠. 자, I는 100이니까 순현가는 얼마? 순현가는 우리는 PV 150억 원에서 I 100을 빼거니까 100억 원을 빼주니까 얼마? 50억 원이 순현가가 되죠. 자, 50억 원이 순현가가 되고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하는 거죠. 자, 15억 원. 자,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 영구히 발생하니까 여기 M이에요. M이 내부 수익률이죠. 그러면 M은 얼마? 우리는 100억 원분의 15억 원 돼서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몇 프로? 15%. 따라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영구히 발생한다. 영구히가 포인트. 영구히니까 요게 그냥 R로 들어온다는 거. 요게 할인율 10%로 들어온다는 거. 여기 그래 M으로 들어온다는 거. 요게 포인트. 영구히라는 흐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88번 문제로 갑니다. 자, 여러분 88번 문제 또 중요한 유형의 문제인데 다음은 부동산 투자의 예상 현금 흐름표이다. 이 투자의 수익성 지수는 얼마냐? 자, 0년 현재 투자 금액 0년은 현재고 1년, 2년, 3년이 나와 있죠. 자, 이때 현금 유출은 기초고 현금 유입은 기말로 가정하고 0년차 현금 흐름은 현금 유출이면 1년차부터 3년차까지 현금은 연 단위의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 할인율은 10%죠. 1년차에 550만 원, 2년차에 1210만 원, 3년차에 1331만 원. 자, 현재 얼마냐? 자, 550만 원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 10%. 1.1로 나눠주면 얼마? 500만 원이 되겠죠. 자, 2년 차에 1210만 원이 현재 얼마냐? 2년이니까 제곱 1.21로 나눠준 또 1000만 원이 되겠죠. 자, 3년 차에 1331만 원 얼마냐? 1 플러스 0.1의 3승. 1.331로 나눠주면 또 1000만 원이 되겠죠. 다 더해준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는 2,500만 원. 따라서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2,500만 원을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얼마죠? 2,000만 원 나눠주니까 분모 분자 500 나누죠. 5, 25, 5, 4, 20, 4분의 5니까 1.25가 되죠. 1.25. 2번이 정답이 되겠고, 만약에 순현재 가치를 구하라 하면은 순현재 가치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 빼니까 2,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빼주니까 500만 원. 만약 순현재 가치 구하라 하면은 500만 원이다. 즉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는 할인율을 적용한다 얘기죠. 다 더해준 게 현금 유입의 현가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 자, 90번 문제로 갑니다. 자, 90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자, 90번 다음 표와 같은 투자 사업들이 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사업 기간이 1년이며 사업 초기 1월 1일에 현금 유출만 발생하고 사업 말기에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고 한다. 할인율이 연 7%라고 할 때 A의 순현가를 구하는 거죠. 자, A의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인데 A는 초기 현금 유출, 여기에 3천만 원이 되겠죠. 자, 3천만 원인데 현금 유입의 현가가 얼마냐? 현금 유입의 현가 PV는 말기 7,490만 원이죠. 7,490만 원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할 때 할인율 7%, 0.07. 사업기간 1년이죠. 1.07로 나눠주면 얼마? 7천만 원이 되겠죠. 자, 7천만 원이 여기에 대입시켜주면 7천에서 3천 빼니까 A의 순현가는 4천만 원이다. 자, A의 순현가는 우선 4천만 원이 되고, B의 수익성 지수. 자, B에 있어서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빼는 건데, 자, 현금 유출은 얼마다? 1,000만 원. 자, 1,000만 원이 나와 있고, 자, 현금 유입의 현가는 2,675만 원. 자, 2,675만 원을 또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 7%, 0.07이죠. 사업기간 1년, 1.07로 나눠줬더니 얼마? 2,5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2,500만 원이 또 여기에 대입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 2.5. B의 수익성 지수는 2.5가 됩니다. 그래 따라서 몇 번? 1번이 정답이죠. 자, 여러분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잘 구해주면은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자, 91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타당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회계적 이익률은 연평균 순이익을 연평균 투자 금액으로 나누어준 비율을 말하죠. 1번 개념 맞고, 내부 수익률이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유입의 미래가치, 미래가치가 아니라 현재 가치입니다. 여러분, 미래 가치가 아니라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 미래 가치가 아니죠. 2번 정답. 순현가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고 이론적으로 순현가가 0보다 작으면 투자의 타당성이 없죠. 수익성 지수도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합니다. 2번 정답이고요. 자, 92번. 투자의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우리가 틀린 것을 묻는 내용이죠.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보다 작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1번 틀렸고, 2번 수익성 지수는 현금 가치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 거죠. 또 2번도 틀렸고, 3번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뺀값. 3번 개념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정답. 회수 기간은 투자 시점에서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말하는데, 회수 기간법은 투자안 중에서 회수기간이 가장 장기가 가장 단기, 장기가 가장 단기인 투자안을 선택합니다. 4번 틀렸고, 5번 순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투자 판단 기준을 한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자, 순현가법에서는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지만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할인율로서 내부 수익률을 사용하죠. 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죠. 92번 문제까지 우선 풀어봤고, 우리 다음 시간에 93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